자, 이제 차를 진짜로 구매를 할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게 차를 구매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깝게는 어떤 중고차를 살 거냐, 신차를 살 거냐, 요거부터 시작해서 결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우리 클래스메이트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차를 살 용기. 네, 용기를 일단 갖추고 나서 저희의 이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먼저 중고차를 살 거냐, 신차를 살 거냐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무려 17년 전이죠. 와. 근데 저는 결국은 중고차 말고 신차로 결정을 했었어요. 오.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따끈따끈한 그 신차를 시동을 걸고 나오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설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아직도 그 신차를 갖고 있어요. 오, 정말. 네, 함께한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17년 동안요? 네, 되게 각별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래서 소은님께 신차를 추천드립니다. 어허. 네. 아, 그런데 초보자의 첫 차는 중고차로도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게 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단순 접촉 사고 날 것을 감안해서 막 긁혀도 부담 없도록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도 추천해 주시는 것 같던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점은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우리 차바서 형님께서 경험담을 한번 풀어주시죠. 듣는데 막 찔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중고차를 선택해서 첫 차로 탔는데요. 아주 염가에 정말 그 도로에서 달리다가 멈출 것 같은 정말 염가에 아주 저렴한 중고차를 샀다가 금액 알려주시죠. 25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염가의 중고차를 샀다가 한 두어 달도 안 돼서 제가 차량을 다시 팔았었어요. 왜냐면 주차할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조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안전사양 이런 거 바라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게 없으니까 도로로 이 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너무 큰 용기가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운전을 안 하게 돼요. 아, 이게 운전을 최대한 해야지 운전 실력이 느는 건데 네. 무서우니까 운전을 안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실력은 점점 정체가 되고 운전과 이제 점점 애정은 더 안 들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와서 저는 안전사항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는 신차를 타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반대의 경험이에요. 네. 신차를 사니까 자다가도 지금 나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운전 실력이 점점 더 빨리 늘더라고요. 오, 맞아요. 아, 그런 순기능이 있군요. 맞아요. 애정을 각별하게 쏟아줄 수 있는 신차 구매를 저는 좀 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어떻게 오주님과 서영님께서는 네. 첫 차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당연히 이 주머니 사정 가벼운 대학생이 일시불로 살 수는 없었어요. 네. 대신 저는 돈을 나눠낼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당시에 36개월 할부를 끊어놓고 24개월이 지났는데 입영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군대 가라고.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남은 12개월을 마저 내주셨어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일시불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당장 구매를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중고차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모아둔 그 돈을 그냥 몽땅 부어서 그 차를 바로 중고차 매장에서 일시불로 결제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용감무쌍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동차를 사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제가 첫 차를 살 때만 해도 현금 일시불 아니면 할부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리스도 있고 장기 렌트 상품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이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정말 좋은 거겠죠. 네. 네. 현금 구매가 제일 좋은 걸까요? 현금 구매는 사실 한 번 내놓으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신경 안 되잖아. 쓰고 네. 기름값만 내고 차를 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 좋죠. 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할부나 리스를 많이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할부나 리스는 이 이자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비교해 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산다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주위에 소문을 많이 내세요. 나 차 살 거야. 나 차 살 거야. 나 차 살 단톡방에 야 나 차 살 거야. 차 살 거야. 차 살 거야. 차 살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는데 소개를 많이 받아보고 견적 비교도 많이 해보고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네. 근데 리스랑 장기 렌트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장기 렌트는 말 그대로 렌트카를 장기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렌트카 빌리잖아요. 네. 그럼 그 차는 누구 차죠? 렌트카 업체 차죠. 그거를 길게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와 세금 이런 것들이 다 월 이용 요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렌트료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들이 요즘은 장기 렌트 상품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그렇지만 장기 렌트는 차를 팔기가 어려워요. 네, 한번 이 렌트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차를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신중하게 결정을 많이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차량 가격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엔 다 세금이 붙죠. 자동차를 사서 내 차로 등록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인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일반 승용차의 경우 한 7% 정도거든요. 스포티지도 일반 승용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세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 가격이 뭐 한 3천만 원 차량이다 하면 7%인 21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이긴 하니까 조금 더 210만 원보다는 적게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것마저도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 어떻게 살지 결제 방법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취등록세 꼭 계산해 보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저같이 이제 막 차를 사려는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가격 고민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더 예쁘고 더 성능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이 오준님과 서영님은 혹시 자동차 전문가 분들이신데 차를 살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는 우리가 쓰는 뭐 스마트폰이나 전자제품과는 달리 한 번 사면은 최소 1, 2년, 길게는 10년, 저 같은 경우는 17년. 17년. 큰 마음 먹어야 돼요. 그렇죠. 운전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맞아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보다 자동차를 선택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후회도 덜하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맞아요. 네. 자, 앞선 강의에서 스포티지 기본 사양 모델도 안전과 관련된 옵션들을 전부 다 빼곡히 갖췄다는 걸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안전에 대한 체크를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옵션을 고르는 재미에 빠져보는 거죠. 컬러를 뭘 선택할지, 나에게 필요한 편의 장비는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또 고르는 재미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맞아요. 스포티지는 다양한 옵션들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패키징을 굉장히 잘 해뒀어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스포티지 디자인을 볼 때마다 그때그때 다 다른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처음에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도로에서 실제로 보고 오늘도 실제로 보니까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팔색조의 매력인가요? 맞아요. 네. 그만큼 파격적이면서도 신선한 디자인이에요. 다양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해보고 선택을 해야 정말 오래오래 정을 붙이면서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 같은 초보자들에게는 이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차를 구매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차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라이프 스타일을 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걸 즐기기 위해서는 패밀리카가 필요할 수 있겠죠. 혹은 누군가에게는 싱글이기 때문에 뭐 제약 없이 오히려 아주 이제 스포티한 차량들을 타야 만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가
한두 푼이 아니죠. 네.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요. 한 번 살 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서 사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이 두 발을 대신해서 이동의 자유를 주는 제품이잖아요. 함께 이동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하나 뺄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안전성,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측면이요. 그런 의미에서 밸런스를 잘 갖춘 차가 저는 첫 차로 탈 만한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장 훌륭한 밸런스를 지닌 차 중에 네. 바로 이 신형 스포티지가 가장 상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클래스를 마쳤습니다. 소은님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네. 막막했어요. 아무래도 모르는 게 많고 자신이 네. 없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즈님과 서영님께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나씩 제 초보자 눈높이 교육으로 설명해 주셔서 쏙쏙 와닿았습니다. 설명 들은 것들 복습하면서 앞으로 도로 주행을 시작할 때도 떨지 않고 자신 있게 안전운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지난 1강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끝까지 달려오신 클래스메이트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더 멋진 드라이버가 되어 행복한 카라이프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강의를 다 봐주신 클래스메이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저희 모든 강의를 수강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5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신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안녕.